제가 그 식당에 갔는데 네. 대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잖아요, 대학교를. 그렇죠.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네. 하는데, 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굳이 목매달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대 연고대를 가려고 할까? 시험 봐가지고 가면 나 같으면 다 미국 대학 미국 대학교 등록을 하겠다. 다 그러지 않겠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미국 가서 수업 듣지 않을 거잖아. 이미 그거 시스템은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향성은 정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이게 형수님이 되게 잘 얘기하신 게 이 대학이다라는 게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네. 내가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높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대학 나온다고 취업이 잘 되거나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니죠. 방법이 근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학 또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거라고 봐요. 지방대는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인구도 줄긴 하지만은 형수님이 들은 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주변에 내가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그 대화를 들으면은 이 안에서 또 투자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대학의 의미가 퇴색되고 같은 거면은 뭐 하버드대든 뭐든 교육 시스템은 이미 다 강연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 또한 대학 등록금이나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할 거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배워갖고 차라리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 그쪽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굳이 그 대학 4년 나오면은 막 2억 막 3억 들어간대잖아요. 2억 3억을 넣고 내가 2억 3억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올바르게 판단한 게 맞고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퇴색이 될 거라고 봐요. 교육 또한. 전 대학 강의도 이렇게 딱 유튜브처럼 영상이 이제 남겠어요. 지금은 그럼요. 직접 이렇게 네. 수업을 듣고 살아서는 건데.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되게 똑똑한 게 태어날 때부터 이 친구들은 자본주의 안에 있었고 저희 때는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 교육을 받고 자라고 그분들이 농경사회부터 산업사회 모든 걸 거치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도가 좀 떨어지신 분들이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빨리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어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되게 합리적이고 자본주의 환경 속에 있다 보니 판단이 빨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이게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자본주의 키즈라고 그러죠. 키즈.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 어린애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빨리 깨닫고 뭐 유튜브도 많이 하면서 뭐 인스타나 이런 데도 보면은 뭐 협찬이나 이런 거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뭐 PPL을 했다고 쳐요. 우리 세대에 보면 저렇게 노골적으로 뭘 저렇게 하나 뭐 하나 하는데 요즘 애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드라마만 봐도 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좋고 이 기업 CEO가 뭐 좋은 마인드를 가졌다 뭐 한다면 뭐 돈줄레로 다닌다고 뭐 그러잖아요. 가서 거기를 키우기도 하고 못 됐다고 하면 이 기업 하나를 망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자본주의 돈에 대해서도 빨리 깨어 있다 보니 중고등학생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그 전에는 없었던 거고 책에 나올 일이죠. 네. 그런 거 기사에 나오고. 형수님이랑 저랑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한테 알리셨나요? 아니요. 안 알렸죠. 싫어해요. 대부분이 그거 주식으로 돈 번 사람 한 명도 없다. 다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해요. 저희 부모님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말을 하지 않고 1년을 그 하다가 학원 오픈하는 날 엄마 서울 와. 왜 해서 나 내일 학원 오픈하니까 네가 무슨 학원을 오픈하냐? 돈도 없는 애가 이랬는데 사실 주식에서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때는. 안 그랬으면 큰아들 서울 가갖고 사수해서 서울 갔는데 다단계 한다고 얘가 미쳐서 날뛰더니 주식까지 해갖고 아주 집안 말아먹겠구나 하면서 막 눈물로 밤을 지새울까봐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키즈들은 어떠냐? 부모님 또한 이제는 다 주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 세대들이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뭐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끼리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어린 친구들이 돈에 대해서 아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이 친구들이 올바로 알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3, 40대 분들한테 주식 공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50대, 60대.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유산으로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산이다라는 게 꼭 돈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사실은 더 가슴속 깊이 남아요. 내가 자식이 있고 조카가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내가 알아야 올바로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막 들어와서 저도 체육관에서 하다 보면은 애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듣고 있어 보면 게임처럼 해요. 알고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요. 아직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배나 부모 세대들이 먼저 알아서 이거를 흘러내려가게끔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갑자기 사명감이 드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이거는 그 형수님 또한 두 아이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이 아이들에게 뭐 마치 애들이 방정식 공부할 때쯤 되면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질문할 때 되면 헛기침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 다 알아. 부모님 모르는 거. 그렇다 보니 야 공부하겠냐고. 환경적으로 부모님도 책을 보는 환경 속에서 자라고 그러다 보면은 애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봐요. 근데 부모님 맨날 TV 보고 막 술 먹는데 야 들어 공부 안 해? 저도 들어가서 만화책 봤거든요. 이 경제 공부 또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이 자본주의 키즈들 이게 TV에서도 요새는 예능이든 시사 프로그램이든 다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달러까지 지금 갔잖아요. 네. 이 평균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이 범위가 부동산이 한 60, 70%가 돼요. 이 부동산이다라는 거는 팔아야 돼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거를 갖고 은퇴를 해버리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뭐 보험이나 이런 거 있겠지만 근데 금융자산이나 이런 쪽이 많이 부족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환경 쪽에 있다 보니까 계속 TV에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존니든 뭐든 나와갖고 주식에 대해서 틀기만 하면 주식이 나와. 무슨 뭐 집사부일체에도 나와, 런닝맨에서도 나와, 뭐 주식 뭐 개미 어쩌고 뭐 프로그램도 생겼다고 그랬죠. 이게 일로 가는 과정인 거 맞아요. 물론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막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끝없이 안 좋아. 야 부동산에 뭐 신경 못 쓰게 하려고 주식으로 넘기려고 그것도 일정 부분 맞을 수 있겠지만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돼야 국민들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다 투자를 하니까 맞아요. 결국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지금 닮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주식에 투자를 해야 경제가 산다고. 그렇죠. 투자 네. 개념보다는 사실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한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갑자기 자본주의 퀴즈로 갔지만 이 친구들이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경제를 공부하고 깨닫는 거는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차피 아직도 사회 주축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세대잖아요. 올라오는 이 친구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우고 이 친구들과 올바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주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고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고 공부를 하면은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변동을 갖고 주식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주식은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코스피 지수가 뭐 3,000포인트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마 1980년도인가 그때를 기준을 100을 잡고 들어간 거예요. 80년부터 지금까지 30배를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해요.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굴곡은 있을 수 있다. 언택트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